지역에서 진행되는 리그는 올해 새로 신설된 리그인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러너스 리그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너스 리그 피칭은 2개 조 5개 사로 진행되며 앞서 루키 리그와는 달리 평가위원이 아닌 선배 창업가 그리고 투자자 멘토분들을 모셔 피드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 기업은 4분 발표 후 4분간 피드백을 갖게 되는데요. 혹시 영어 통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QR코드를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스캔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바로 멘토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로 스파크랩 조민식 파트너님, 네, 카이트 창업재단 김철원 대표님, 그리고 코드박스 서광열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바로 러너스리그 기업들의 피칭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러너스리그 피칭의 무대를 열 기업은 햅티입니다. 큰 박수로 햅티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햅티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가 손가락은 세계 최고의 입력 장치라고 말한 것처럼 저희는 손가락으로 3D 디자인 입력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저는 조각가로서 살았었고 저희 커리어를 바꿔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로봇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전을 시키면서 조각가의 수가 왜 계속 줄어들고 있느냐, 마치 저처럼. 그래서 이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기술을 잃어도 되는 걸까 궁금했고, 저희는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3D 디자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계속 설문조사 인터뷰를 하던 중 3D 디자이너 그리고 조각가들이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입력 장치가 굉장히 3D 디자인하는데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최신 기술들을 연구했고 가능성 있는 실험들을 시도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점토와 비슷한 소재를 개발했고 이 조각가들이 3만 년 전부터 손으로 점토를 해온 기술에 최적화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 로보틱 입력 장치는 디지털 세계에서 점토의 크기에 따라 사이즈가 변하고 점토의 말랑말랑한 느낌을 주면서 AI 딥러닝 기술로 소재에 따라 다른 입력 정보를 인식해서 사용자가 가상에서 다양한 소재의 점토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장치를 통해 유저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점토로 조각하듯이 3D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저희 햅틱 클레이가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서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변하고 큰 점토가 쥐면 이제 입력 장치가 커지고 또 작은 점토를 쥐었을 때는 입력 장치가 작아지는 것으로 이제 점토를 쥐고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3D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marketresearch.com의 외에 3가지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3D 입력 장치 크기는 10조에서 2029년에 20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희 제품 타겟 유저인 폴리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현재 설치자 수는 27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넙스 3D 장치는 디자인 입력 장치는 이제 건축, 제품, 기계, 설비 등 물리적 재산권의 설계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 AI 햅틱 클레이는 폴리곤 3D 입력 장치로 캐릭터, 게임, 영화, 의료, VR, AR 등의 지적 재산권 창출에 사용됩니다. 물리적 디자인은 시장에 한계가 있지만 게임과 영화 등 지적 재산권 시장은 빠르게 확장 중이며 미래에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I 햅틱 클레이는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2029년에 400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 파트너는 게임 회사, 디자인 앱 다음과 같고 주요 고객은 전문가 집단인 3D 디자이너, 조각가, 게이머뿐만 아니라 촉각놀이를 즐기는 초보 유저들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주요 수익원은 B2C 하드웨어 판매이며 저희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포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폴리곤 3D 디자인 입력 장치로 자리 잡아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전략을 넘어 AI 햅틱 클레이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여 대중화되도록 하고 미래 입력 장치로서 전문가 집단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려는 로드맵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사업과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 전문 집단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 전문과정을 마치고 햅틱의 성공을 위해 뭉친 소프트 로보틱 엔지니어, 경영 전문가,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이창희 교수님, 국민대 교수를 역임하신 고명근 조각가님,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님,
캠브리지 대학교의 스티븐 데브가 저희 회사의 자문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과 함께라면 누구나 컴퓨터에서 손쉽게 3D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찰흙으로 공이나 뱀 같은 걸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당신이 3D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멘토분들의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마케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마케팅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처음에 플러그인을 개발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블렌더나 지브러시 같이 사용자가 많은 것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플러그인을 먼저 개발하고 컨트롤러를 최대한 빨리 보급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화시켜서 이걸 판매하는 걸 올해 말 약간 9월에서 12월 사이로 보고 있고 그때부터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래 3D 디자인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만든다면 피드백만 좋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력이 되게 독특했었는데요. 그 조각가로 시작해서 지금 엔지니어링 프로덕트를 만들고 계셔서 사실 대표님 이력 때문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하드웨어를 B2C로 판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플러그인 형태로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 자체를 어쨌거나 생산해서 판매하고 하는 게 적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요 뭐 대략 어떤 식으로 그 비슷한 질문인데 마케팅을 하시는 건지 또 디바이스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디바이스의 가격은 약 44만 원, 43만 원 뭐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47번 혹시 페이지 틀어 주실 수 있으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어떤 상세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직접 이거 몰드를 만들고 이제 그 금속 몰드를 만들고 사출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도 예전에 공장을 빌려서 그 재료를 제가 직접 믹싱을 해서 뭐 자외선 차단되든 폴리카본 다 섞어서 제가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몰드를 언제 생산을 하고 거기서 얼마를 뽑아야지 이득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제 머릿속에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영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도 영국에서는 이 제조업 자체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재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정말 매니팩처링 컨트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UI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피니쉬를 하려면 네. 손으로만 안 되고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면 결국 손, 도구, 그다음에 센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르거나 예를 들어서 눈 모양을 만들거나 귀의 디테일 아니면 입술에 뭐 주름을 만들 때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거는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가상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어떤 컨트롤러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이쪽을 건드린다든가로 요거를 이제 컨트롤러를 작대기나 뭐 헤라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저희가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솔루션이 많고 또 IP가 이미 끝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클레이를 붙이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그걸 그냥 가져다 써서 같이 합친다면은 이거는 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 준 햅티에 다시 한번 큰 질문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너스리그의 두 번째로 만나볼 기업은 노바에어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노바에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노바이오 대표 한종훈입니다. 저희는 이제 항공산업의 기후테크 개발 기업으로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실시간 난기류 진단 대응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층 대기 흐름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항공 난류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연에 19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사고 중 항공 난류에 대한 사고는 한 최대 55%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이아타 항공운송 협회라는 이제 터뷸런스 어웨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구독료와 이제 인식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700개 항공사 중에 한 20개밖에 사용을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타 미션 워치나 네오블루 같은 이제 슈퍼컴퓨터 기반의 이제 난류를 예측하게 되면 그 항공기를 운항하게 됐을 때랑 이제 실식 시가 이제 한 30% 이상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는 지금 기존 항공 시장뿐만 아니라 UAM이나 드론 시장 같은 저고도 시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고도 시장을 기상 예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상도와 예측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 해상도와 예측 기간의 이제 스케일 범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는 회사가 UAM 기상 예보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UAM 등 항공교통 확장에 의한 이제 혁신적인 운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난기류 같은 경우 예측보다는 운항 간의 실시간으로 이제 난기류를 측정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빠르게 함으로써 이제 조종사가 빠른 의사결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 기기 기반에서 이제 항공기 내에 아이패드나 이제 갤럭시 핸드폰을 장착을 해놓고 그 이제 항공기 상태 변화나 자세 변화에 의해서 난기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난기류를 판단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난기류가 이제 20초 전, 아니 30초 뒤에 이렇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조종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항 관리 통제용으로서 이제 웹 기반 실시간을 난기류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플랫폼도 통제센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 기기에 있는 가속도,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난기류를 디텍팅하게 되고요. 그 난기류를 이제 주파수 분석하게 되면 기존의 항공기 진동과 난기류에 대한 진동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는 지금 이제 한서대학교, 항공대학교랑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데이터 측정과 이제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빠르게 결국에는 난기류는 쉽게 사라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난기류를 빠르게 분석해서 조종사가 최종 소비자인 조종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동화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난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사가 아이패드나 이제 갤럭시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30초 뒤에 20초 뒤에 이제 난기류가 발생할 거다. 예를 들어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듯이 난기류도 뭔가 큰 난기류가 발생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였고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공기 직접 측정하고 이제 항공기 진동 자세 기반에서 난기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최종 소비자인 조종사가 빠르게 난기류를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제 시타나 이제 에어버스 같은 이제 운항 통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과 달리 저희는 딱 그 부분에서 난기류만 제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UAM 시장 같은 경우는 연에 30.7% 비율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항공 시장도 연에 8.62% 비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공사 대상으로 구독형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아까 칵핏에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와 통제센터에 들어가는 웹 플랫폼으로 두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항공사 대상의 POC 논의하기 위해서 진에어, 티웨이, 아시아나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 중에 있고 이제 POC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 2분기까지 6개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UAM 시장을 확장해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멘토분들의 피드백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되게 적절한 문제를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POC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POC 이후에 항공사에서 이 서비스를 채택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채택하는데. PPT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항공사들도 제일 지금 POC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장 서비스를 개시하지 말자. 우리가 어쨌든 아까 뭐 전조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 전조현상이 리딩 타임을 얼마나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전조현상이 5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조종사가 이제 기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패트 사인하기엔 되게 쪽박한 시간입니다. 최소 조종사들은 15초, 20초에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POC 하면서 제일 중요시 보는 게 결국엔 전조현상을 우리가 몇 초 전에 디텍팅할 수 있을까? 그 디텍팅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지점은 난기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작은 난기류는 전조현상이 없는데 뭔가 이제 항공사한테 되게 치명적인 부상이나 리스크가 될 그런 큰 난기류에는 꼭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되게 메리트 있었던 거는 이제 아이패드 조종사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서 난기류를 빠르게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 도입하는데 POC 하는데 또 다른 돈이 들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항공사가 첫 번째 고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구독 방식으로 말씀하신 걸 봤는데 사실 국내는 항공사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확장 전략이 뭐 해외 항공사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그 UAM이나 뭐 다른 이제 항공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확장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해외 시장 저희 뭐 되게 사업적으로 관건일 수 있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 전 세계 800개 항공사, 700개 항공사 중에 10개밖에 없습니다. 그 10개 매출을 잘 내봤자 한 10억,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매출이 잘 발생하냐는데 지금 어쨌든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난기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반구 중위도 지역,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항공사들은 이제 난기류에 대한 되게 리스크가 국내 항공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얼라이언스들이 다 있습니다. 해외 항공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내 항공사들도 일단은 레퍼런스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어저께 진에어 미팅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도 뭔가 누군가 했으면 나도 바로 할 텐데 약간 그 한 개를 어떻게 확보하냐. 그래서 한 개를 확보해가지고 저희는 국내에서 뭔가 다 확보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한두 개 확보가 되면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이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첫 번째는 항공기의 시스템 펑션이 굉장히 복잡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아웃풋이 뭐냐, 알람이냐, 아니면 자세 제어의 그 펑션까지를 주는 거냐. 알람이라면 사실 지금도 거기에 대응할 만큼 비행기 안이 충분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알람 이외에 뭐가 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사실 전조현상 20초, 뭐 10초, 30초 전에 저희가 딱 전조현상 알았을 때 항공기는 이게 전투기랑 다르게 전술적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딱 20초 전에 알아도 이제 관제사한테 나 고도를 내려야 됩니다. 뭐 고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전술적 회피는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결국에는 난기류는 승객들이 자석 벨트를 메고 앉아 있으면 사고율이 급감합니다. 부상 인원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는 난기류가 발생하겠다는 그 전조현상만 알았을 때 승객들을 앉혀놓고 벨트만 매게 했을 때 나중에 뭐 저희가 고도화됐을 때는 이제 조종사가 어떻게 고도를 내려야 되는지 회피를 어떻게 회피 전략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항공사한테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승객들을 다 앉게 한다, 벨트를 매게 한다가 제일 첫 번째 가치고요. 그 이후에는 뭐 회피 저희가 전략.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이유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네. 발표 진행해주신 노바이어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 번째로 만나볼 기업은 AAC 바이오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AAC 바이오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버 스캔을 활용한 식물성 단백질을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AAC 바이오 김승환입니다. 실버 스킨, 네,
실버스킨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버스킨은 커피 로스팅 과정 중 배출되는 커피 부산물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클로로겐산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순환 자원입니다. 저희는 이 유효 성분을 바탕으로 근육 질환 개선 기능과 심혈관 개선 기능이 있는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대체제로 활용하려 합니다. 실버스킨은 대두 및 완두 단백의 대체제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러지와 GMO 걱정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숫자는 지난 7월에 집계된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수입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문제와 부족한 영양 섭취 문제, 그리고 단백질 섭취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실버스킨을 함유한 제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한 끼 식사 대용의 칼로리와 비타민, 단백질 섭취를 고루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실버스킨 추출물이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고요. 유산균과 비타민, 식이섬유,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균형 잡힌 제품입니다. 저희는 실버스킨의 단백질 추출량과 단백질 흡수율을 개선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라디컬 소거 기능의 향상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총 두 가지입니다. 실버스킨을 제품화하는 B2C 모델과 실버스킨을 원료화하여 제조사에게 납품하는 B2B 모델입니다. 국내 타겟 시장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로 체중 감소와 근감소증, 그리고 비타민, 칼슘, 칼륨과 섭취가 꼭 필요한 5060 갱년기 여성을 시작으로 한 약 420억 원의 시장이며 이후 케어형 건기식 시장, 그리고 제약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사의 경쟁사는 국내에 5곳입니다. 5가지 비교 우위를 설정하였고 30회분으로 98,0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 개발 일정에 맞춰서 3가지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며 마케팅은 선물 키워드 중심으로 컨텐츠와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논문과 학회 등의 기술 기반 마케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27년 자사는 168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 순이익은 3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및 소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시드 투자와 지원 사업을 통해 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소요 계획은 앞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자사는 지난 9월에 설립된 아주 극초기의 스타트업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 사업과 탄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팀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양효정 대표와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저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버스킨 공급망은 대기업과 함께 하고 있으며 소재와 제약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경희대학교 한의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버스킨 폐기물 제로의 앞장서는 글로벌 바이오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멘토분들의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그 문제 정의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저도 이제 평소에 그 많은 이런 폐기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거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제 궁금했는데 만약 이런 솔루션이 이렇게 좋은 대체적인 효과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네. 지금 2027년에 손익을 보게 되면 뭐 투자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엔트리 베리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특별히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선? 보통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실버스킨의 양산화 과정에서 표준화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커피 산지나 고도 그리고 종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뭐 개별 인정형 원료나 또는 이제 제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화가 첫 번째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제품인 체중 조절용 조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준화보다는 이제 원료나 부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저는 실버 스킨이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해결하고 계시니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그 설명할 때 이제 B2B도 말씀 주시고 B2C도 말씀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사업 계획에는 거의 B2C 제품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B2C 제품은 사실 단순히 그 실버 스킨을 뭐 잘 이용하는 기술력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팀이 아직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인원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 팀 장표가 빠르게 좀 넘어가서 저희 대표님께서 일단은 마케팅 쪽으로 이제 네,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선물 키워드 쪽으로 조금 이제 컨텐츠나 바이럴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선물 비중이 굉장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니즈를 확인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는 조금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마케팅 킥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실버 스킨을 공급받는 공급사들이 이제 커피를 다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300곳 정도의 이제 커피를 납품하는데 이제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개선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음료 판매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익 개선이 좀 어려운데 저희는 그런 납품처들을 좀 활용해서 카페 수익 개선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발자국이나 조금 더 긍정적인 마케팅 요소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마케팅을 조금 더 좀 자유롭게 풀어 보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교육적인 피칭을 들은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자체로 건기식이 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지표 물질을 선정하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열을 대야 얘가 껍데기가 나오는 거라서 맞습니다. 산화 이슈도 굉장히 심각하고 네. 폴리페놀도 그렇고 클로로제닉 애시드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함량이 들쭉날쭉할 것 같거든요. 이거를 균일하게 만들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와 두 번째 커피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카페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카페인으로부터 얘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러면 이거 익스트랙트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솔루션이 비책이 있으신지. 예. 네, 총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표준화를 좀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실버 스킨을 표준화해서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나 제약으로 이제 되어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저희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 지금 이제 실버 스킨을 가지고 이제 선행 연구를 조금 진행하고 계셨고 인도네시아나 국제 특허를 조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이제 학과장님과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이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질문은 다시 한 번만 카페인. 네, 카페인을 없애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그냥 저희는 열수 추출을 한 세네 번 정도 해서 카페인을 없애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기업은 모빌리티 랩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모빌리티 랩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빌리티 랩의 전일준입니다. 저희는 군집 자율 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인 방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제는 꼭 필요한 반면에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나 기후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기존 방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방제 횟수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대안으로서 농업용 드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누군가가 돈을 많이 지불을 하고 비싼 돈을 지불한 드론을 가지고 3,000평 방제를 한다는 무의미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 비용은 우리의 수매 비용에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반면에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촌 시장 내에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1분에 3,000평이 방제가 가능한 무인 방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저희는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집 비행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군집 비행에 있어서 충돌 회피와 경로 재탐색과 같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자체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충돌에 대한 테스트까지 다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기체에 적용을 해서 그 테스트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소비자의 농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비용은 3분의 1로 그리고 방제 면적은 8배 이상 가능하게끔 하고 방제 시간은 10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직접적인 기술적 경쟁자들은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타사 대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군집 비행 제어에 대한 기술 자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알고리즘 자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일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전국의 32개의 대리점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리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기계 대리점 그리고 또한 농약상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 영업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방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벚꽃이 피듯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역시 수출 역시도 크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일본 시장을 저희 메인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농민 숫자는 적은 반면에 농지 면적은 4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또한 1년 내내 기후가 높은 동남아 시장을 저희가 타겟으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규모 농지 면적을 가진 유럽 시장을 저희가 타겟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올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벌써 저희 내년도 팁스를 하기 위한 투자 관련해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딥테크 팁스를 할 거고요. 또한 저희 매출은 전체 농지 면적 대비 2.6%를 통한 약 한 72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해서 들어갈 생각이고요. 현재 그 강서특구 지역에서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투자 하이라이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준비된 사업이고 독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저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2번의 엑시트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약 2014년부터 운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그 개발진들은 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남혜원 교수가 전반적으로 다 담당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멘토분들의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벌써 엑식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발표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수익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이게 서비스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드론 판매인가요? 아닙니다. 방제를 저희가 직접 해주겠다. 서비스 판매죠. 방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평당 20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 시장을 가고 있는 쌀농사 지역만 하더라도 약 70만 헥타르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약 한 4만 헥타르만 하더라도 72억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률이 8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리점망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적절한 우리 고정자산이죠. 드론을 가지고 서비스 영업을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기존 인건비 대비 한 3분의 1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드론을 사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형태니까 이 드론을 뭐 얼마나 연중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방제가 이제 1년에 뭐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 그 자본 투자 대비 이제 이익률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쌀농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3회를 하는데요. 올해 이제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는 7회까지 늘었습니다. 쌀농사 기준만 하더라도 대부분 언제 하냐면 6월달, 7월달, 8월달에 합니다. 쌀농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외에 이제 작물들 같은 경우는 뭐 고추 같은 경우는 15번씩 합니다. 방제를. 하수 같은 경우도 10번 정도 하고요. 그래서 각 작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거는 3회에서 7회까지 방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 벤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타겟이 예. 이게 커스토머가 농민들이면 죄송하지만 이 돈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좀 디파인이 될까요? 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자체, 그러니까 농민, 순수한 농민이면 농협하고 손을 잡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약 판매 8, 90%를 농협이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그 마드를 쓰게 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 방지에 대한 걸 다 모집을 합니다. 그럼 수급에 대한 돈은 언제 주느냐? 농협이 그 수매를 거친 후에 비용을 까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받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들 나올 때 미리 계약을 합니다. 저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떼이고 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다 짜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드백 완료되었으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모빌리티 랩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벌써 러너스 리그 피칭의 절반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조의 마지막 기업 라이언 로보틱스를 큰 맞이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언 로보틱스 황보재미입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라이언 로보틱스라는 회사고요. 지금 직원은 14명이 있고 저희가 작년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또 투자를 받았고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그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라이브 1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라이브 1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와 그 회사가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라이브 2입니다. 네, 라이브 2는 그 지금 42kg 정도 되는 중형견 사이즈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유니트리 로봇에 비교하면 B2나 B1 정도 되는 크기고요. 저희가 이제 4.7m/s까지 테스트를 했고 속도는 그다음에 이제 IP 레이팅 이제 워터프루프하고 더스트프루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몇 대를 팔았고요. 지금 이제 총 3대를 회사를 통해서 팔았고 이제 한 대는 이제 학교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네, 우선 저희의 키 테크놀로지는 이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학습인데요. 근데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학습은 당연히 시뮬레이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박사 과정 때 만들었던 물리 엔진입니다. 또 지금 교수가 돼서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요. 이 물리 엔진은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F네 MA라는 그런 수식이 있잖아요. 그 수식을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푸냐. 근데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조인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 조인트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법칙을 계산해서 빨리 푸는 거죠. 이런 물리 규칙은 딱 정해져 있지만 이제 뭐 라그란지안 다이내믹스 다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푸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빨리 푸냐, 어떻게 에러가 적게 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컨셉입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물리 엔진을 만든 사람은 정말 전 세계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도 굉장히 작은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또 키 기술은 이런 그 제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이 동적으로 제어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벽을 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는 유니크한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행 로봇만 이제 12년을 연구했는데요. 그 오랫동안 기술력이 쌓여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또 뭐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기술들은 다 AI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그 물리 법칙으로 저희가 수식으로 풀어내서는 사실 이런 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작년에 있던 작년 초에도 이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런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시스템 환경에서 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경에서도 달리는 제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라이브 2 모습이고요. 이제 라이브 2가 사실 완성된 지 이제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2로는 라이브 1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이제 라이브 2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이런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로봇의 기본적인 설계, 뭐 모터 설계, 기어 설계, 모터 드라이버 설계, 전체적인 메커니즘 이거 전부 저희가 다 설계합니다. 그다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상주 마라톤에서 저희가 이제 완주를 한 장면이고요. 저희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또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들에 비해 한 3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동적으로 달릴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로봇 불러와 주실래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저기 이제 인력들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멘토분들의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설명도 그렇고 영상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인구 감소 시대에 당연히 노동력이 뭔가로 대체돼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기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 지금 이 개발을 통해서 어디까지 준비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나요? 어플리케이션 쪽에 네네,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크게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사실 2개는 저희 군 쪽과 그다음 경찰, 치안 유지 그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미 뭐 군과제도 여러 개 하고 있고 군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범용적인 로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어플리케이션은 로봇에 카메라 얹고 돌아다니면서 정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면은 치안 유지도 되고 뭐 군에서 보초 정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밀고 있고요.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GOP에서 저희가 경계 업무를 선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넘어가서 뭐 적군 뭐 기지에서 정찰을 하고 돌아온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보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한 2번째 오래가는 로봇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배터리 성능, 그다음 마일리지 이런 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경찰 쪽도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밤길에서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그 다음에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폭력이 일어날 때 이제 소리나 아니면 그런 영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럼 가까운 CCTV랑 다를 게 없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로봇에 뭐 플래시를 단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범죄자들에게 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또 여기 마이크로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다른 압박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고 그 데모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데모만 보여주셔도 투자자들이 바로 투자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이 기술을 하신 거는 잘 이해했고요. 아까 이제 그 로봇을 몇 대 파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BM이 뭐 로봇을 이제 대당 뭐 얼마씩 판매하는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BM도 가능한 건지 어떤 BM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 연구자들이나 그런 연구기관들이 많이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군 쪽에 하면은
아마도 저희가 이제 그 큰 군 쪽 대기업 같은 곳과 같이 일하면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로봇을 판매하고 그쪽은 이제 군과 컴플라이언트한 다른 도움들을 많이 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과.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그 경찰과 해서 소프트웨어도 짜고 솔루션 만들어서 그렇게 납품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되게 저도 인상적이었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작동 중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나요, 스스로? 네, 그 넘어지는 일어나는 코드는 네, 쉽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쪽으로 예, 논문을 예. 첫 번째 낸 게 접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너무 잘 달려서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복잡한 거는 이제 위에 센서가 달렸을 때 그 센서를 안 망가지게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저희 같은 고속 로봇에서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센서는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남겨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발표 진행해주신 라이언 로보틱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